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김 선생이 안 계세요. 네. 녹음하다가 여자 만나러 가야 된다고 갔어. 카톡 계속 울리더니 네. 녹음보다는 여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직전 편을 녹음할 때 자꾸 내 말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더니 결국 딱 끝내자마자 갈게. 그러면서 갔어. 네, 그분이 찾아가지고 네. 가셨습니다. 말을 하지. 그러니까 말했으면 진짜 뿌려줬지. 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영화를 2개 추천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를 가져왔는데 네네. 2명이 안 봤대. 우리가 못 봤어. 배 감독도 안 보고 황 대리도 안 봐가지고 네. 제가 혼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재미없을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급 녹음하기 직전에 영화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한 영화가 원더. 원더 되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이건 제가 안 봤거든요. 그 공교롭게 그래도 내가 보긴 했네 이건. 네. 네. 그래서 2명이 본 영화는 원더, 2명이 안 본 영화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컨셉이 뭐냐면 가족 영화를 그래도 하나쯤은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빡센 영화만 추천해가지고 우리 문제가 있었어. 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래서 요거는 오늘 추천해드리는 영화는 극장에 아직 걸려있는 데가 있으니까 극장에서 보고 싶으시면 원더를 가서 보시고 극장 말고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IPTV에서 결제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보면 어떨까 해서 2개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대를 사랑합니다는 강풀 원작의 웹툰이 이제 유명한 작품인데 요게 2011년에 개봉해가지고 그래도 164만 명이 봤으니까 네. 많이 봤네. 그 기억은 있어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그전까지 강풀 원작으로 영화가 많이 됐었는데 네네. 다 흥행에는 별로 그렇죠. 재미를 못 봤는데 이 영화가 아마 흥행한 첫 스타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싱크로율도 제일 높고 그러고 웹툰 기반으로 영화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한 성공은 잘 못 거두고 있다가 또 최근에 또 신과 함께가 정점을 찍어줘서 또 웹툰의 전성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추창민 감독의 작품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이거 찍고 난 다음에 광해를 왕해. 연출해가지고 발딱 또 개봉할 걸 일어서셨죠. 하나 두고 있죠. 그리고 7년의 밤이라는 작품이 3월에 개봉한다고는 돼 있던데 네.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네. 이순재, 윤소정, 송재호, 김수미 이렇게 관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나오시거든요. 네. 네. 젊은 사람은 뭐 이제 송지효 씨도 있고 뭐 있기는 한데 오달수 네. 젊은 사람. 오달수가 젊다. 단역으로만 나오고 네. 카메오로만 나오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지긋한 분들이 끌고 가는데 네. 재밌어요. 연기 잘하시고. 건너 제작에 관여됐던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언제 이런 영화를 다시 해볼 수 있겠나. 그래서 되게 의기투합해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촬영장 분위기가 좋은 것도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상업 영화로 다루기가 조금 연령대가 있는 출연진들과 사실 쉽지 않죠. 좀 약간 잔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우리가 또 다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다행히 흥행도 잘 돼가지고 네, 맞아요. 추창민 감독이 차기작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명실공히 좋은 원작으로 연출력을 입증한 예시 아닌가. 네. 송재호 배우 이분이 살인의 추억에서 아마 처음 반장으로 나와서 그때도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본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요. 네 살인의 추억과 이 영화 말고는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얼굴이 익숙하게 생각하지 하고 보면 뭐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익숙한 얼굴이에요. 네. 송재호 배우가. 근데 이제 다시 이런 배우분들이 모여가지고 찍을 만한 영화가 또 나오겠나 싶기도 하고. 중간에 작품이 있긴 있죠. 뭐 이중간첩 뭐 이런 거에 나오셨었죠. 네.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관록 있는 네 분이 연기를 하는데 네. 가족들이 모여서 보기 딱 좋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파 울어야 할 때 울고요. 네. 감동적일 때 감동적이고 웃겨야 할 때 웃기고 뭐 아주 괜찮은 영화입니다. 심파가 감정을 건드리기에 좋은 요소들을 다 우리가 싫어해버리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 한정적이잖아. 네.
우리가 엄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 뭉클한 마음이 생긴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오는 영화인 이상 다루거나 피하지 않고 가긴 힘든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으니 그걸로 아마 감동이 오지 않았을까? 그 노년의 로맨스를 다뤘는데 네. 굉장히 설레면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입도 되고. 근데 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뭐 원앙 소리, 뭐 이런 영화들 이제 뭐 아무르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네. 조금 빡센 감이 있어요. 그쵸. 조금 빡센 감이 있는데 말고 그냥 블링블링 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어르신들이 주축이 된 영화, 연기력도 탄탄하고 보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영화라서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영화 하나 볼까 하고 네. 보면 이거 사실 챙겨서 본 분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요거 한번 보면 요거는 홈런 칠 수 있습니다. 괜찮네. 그러니까 그 멜로라는 것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제라고 하면서도 사실 멜로의 주인공들은 다 젊고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로만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이상한 한계가 있잖아요. 흔한 말로 선남 선녀가 나와야 좋다 뭐 그렇죠. 이런. 근데 그 멜로라는 것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전 세대가 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 연배 있으신 분들의 멜로라고 우리가 이해 못할 게 없다. 네.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었던 작품인 것 같고 제가 뭐 장면 떠오르는 것만 기억해봐도 굉장히 따뜻했던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야, 본 것처럼 얘기하네. 안 봤다며. 예고편은 봤겠지. 아, 이거 포스터나 이런 패키징이 근데 굉장히 밝았어. 색깔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를 좀 내려고 했던 게 아니, 아니었나. 이거는 가족들 모여서 영화 보시면 음. 이거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 노년의 이야기를 다루면 연관된 영화로 나오는 아무르만 봐도 야 진짜 노년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진짜 숨이 컥컥 막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영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참 많은 걸 기대하게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끼리 모여서 볼 수 있는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하고, 원더. 네. 네. 계속 지금 극장 걸려있기는 하니까요. 좀 뭐, 스크린이 좀 빠지긴 했지만. 네. 네. 원더는 지금 저는 현재 아직 원더 안 봐가지고. 바로 넘어가나요? 네. 현재 지금 틀고 있는 영화죠. 그리고 이 원더는 생각보다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요. 네. 네. 줄리아 로버츠랑 오웬 헬슨이 나오고, 그리고 이 아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역이 제이콥 트렘블레이라고, 룸이라는 영화가 한 2년 전에 나왔었는데, 거기 주인공으로 딱 나오면서, 제2의 할리 조엘 오스먼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2의 할리 조엘 오스먼드가 된다고 하면 여기야, 이제. 할리 조엘 오스먼드가 역변해서. 누구냐 하시면 이제 식스센스의 남자 주인공. 그렇죠. 거의 뭐 천재적인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이게 뭔가 성인 못지않다라는 연기를 그 식스센스에서 보여줬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인 배우는 정말 애 같다. 애가 애의 삶을 애라는 단어 말고 좀 좋은 거 없나? 어린이? 뭐 없나? 아이의 삶을 잘 보여주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배우이고 이 원더라는 영화를 극장 가서 보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메가박스에서 못 보고 시네큐브 가서 저는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좀 준비해왔으니까 첫 번째 이유를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영화를 비판한 만큼 내가 나쁜 놈이 되는 영화. 약간 이런 감상을 주는 영화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내가 이 영화 보고, 이건 좀 별로더라 하면 내가 그만큼 나빠지는. 그만큼 영화 너무 착해. 착해서 순진한,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의 깊이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인데. 사실 착한 영화 오면 뻔하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상처를 다루는 방법이 너무 착하다. 뭐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남자 주인공의 어린이가 얼굴에 좀 상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상처를 가지고 나와서 사실 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홈 트레이닝이라고 할 뻔했다. 트레이닝 전사로 키우냐? 홈 트레이닝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이제 부모의 결단으로 애가 사회성을 좀 기를 필요가 있으니까 학교를 처음 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11살의 성장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요것만 다루면 조금 이야기가 단편적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외받는 누나의 이야기까지 같이 다루고 있어요. 네. 이 안에서 엄마 아빠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모가 얼마나 성숙한가까지 볼 수가 있는 되게 입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이고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날선 비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비판을 가장 잘 품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가족의 상처를 다루고 있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어설프게 건드리면 굉장히 욕먹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네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네가 저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라고 쉽게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성숙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헐리우드의 힘이 느껴지는 영화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작은 영화인데 근데 배우들은 누가 봐도 저 역할을 가장 잘할 만한 배우들을 데려다가 네. 너무 보기 좋게 대충해서 아니면 혹은 그냥 보여줘야 될 걸 안 보여주고 넘어가서가 아니고 저 감정을 다 느끼면서도 정말 내가 쟤네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져도 될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런 연출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보고 나니 내가 저들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저들을 응원한다고 말해도 나는 괜찮다. 저들이 이런 점에서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아무런 부담감이 없도록 너무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네. 사실 요 영화를 다루면서 한번 영화 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파티스펀트 미디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좀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화에 깊이 관여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키고 있는 집단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작품도 파티스펀트 미디어가 제작한 영화고 파티스펀트 미디어가 제작한 다른 영화들을 굳이 찾아보자면 최근에는 스팟라이트 대충 이제 이 집단에서 하는 영화가 어떤 건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브릿지 오브 스파이 국경을 넘나들어요. 얘들이 이렇게 처음에 원래 했던 게 이제 뭐 알려진 거지 링컨, 브릿지 오브 스파이, 스팟라이트 뭐 이런 것들 가니까 좀 사회고발적인 정치색이 있는 그런 영화에 이 집단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나 했었는데 의외로 원더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이건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 집단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구나. 장애를 다루는 가정의 역할, 사회의 역할 이런 것들까지 깊숙이 관여해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이 집단에서 만들어내는 영화들이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워킹 타이틀의 사위지만 파티스펀트 미디어의 동력자가 될 수도 있다. 최연소 이사. 하여튼 만드는 집단 그리고 만들어진 이야기 굉장히 바람직한 좋아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묶어서 얘기해 주세요. 영화 내용을 다루면서 다 언급하게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판타지급으로 보이는 부모의 역할.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성장담이다. 이 사실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 영화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곧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진지하구나, 진지해. 진짜 모든 이야기의 깔때기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엔. 조선 명탐정을 봐도 나는 행복한 한때가 진짜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그래.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그거예요. 부모가 아이와 진짜 결없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아이고 나는 부모야. 이런 시선이 전혀 아닌데 미국 가정을 제가 잘 모르니까 미국 가정에서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미국 가정에서도 쉽지 않겠지. 뭐 이런 가정을 해보고. 한국 가정 중에도 그런 가정이 많다는 전제는 안 해봤어. 네, 한국 안 돼. 안 해봤구나. 우리 집안만 봐도 안 돼. 야, 이 댓글 난리 나겠는데. 네.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뭐랄까, 너는 사회적으로 좀 약간 곤란할 수 있으니까, 너 요거 잘 대비해야 되고, 요거 잘 대비해야 되고, 요런 수준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겪은 상처에 대해서 밥을 먹으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배려하는 말투, 전적으로 아이의 편이 되어주는 게 일단 기본이겠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의 편이 되어주는 부모의 역할, 대화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요렇게만 끝나면 조금 이야기가 단편적일 건데 이때 소외될 수밖에 없는 누나를 다루는 시선을 보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모든 관심이 이 남자 주인공한테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누나도 사실 그걸 알아. 그런 케어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도 어리니까 섭섭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누나까지 챙기는 부모의 역할을 보면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내가 아이의 시선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부모에 해야 될 역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배울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 아이의 상처 또 누나의 상처 영화 안에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상처들이 있고 가정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 어떠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해소되지 못한 채 난 커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저것도 대물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성장담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고 내가 가정 안에서 이게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상담 코너
코너에 이제 황대리가 이제 와야 될 것 같네. 네, 이 정도면 야. 이렇게 훌륭한 친구니까 연락 그래, 주세요. 연락 주세요. 카톡 연락을 보내주시고. 네. 제 프로필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네, 제가 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영화 2개 추천해드렸는데요. 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원더. 원더. 둘 다 괜찮은 영화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보시기에 훌륭한 영화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혼자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저희가 추천한 다른 영화들을 보시고 그렇죠. 네. 네. 가족들하고는 절대 같이 보지 마세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마지막 날인데 또 다른 영화 하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